건 이 성적 굴욕감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, 즉 피해자 입장에서 그 행위에 대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나? 느끼지 않았나? 이게 제일 중요하다. 첫 번째 관문이다라는 거예요. 누구의 관점? 피해자의 관점. 그러니까 제3자나 가해자의 관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건 이제 빨리 배척한다는 겁니다. 예, 남들 보기에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가 그 느낌을 가졌나 안 가졌나가 제일 중요하고,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무조건 이게 피해자로 편파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 통념도 고려를 하긴 합니다. 이 사회 통념이라 하는 건 A라는 사건 쭉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하여 일반인들, 소위 합리적 일반인 나의 관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그러니까 보통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그 현상을 딱 보기에 저 정도면 충분히 뭐 좀 기분이 많이 나쁘겠다, 성적 굴욕감이 느껴지겠다 라는 정도의 동의 지점은 좀 필요하다. 그런 것들을 평균적인 사람들의 인식들은 고려한다라는 거예요. 다만 이 사회 통념이라는 건 불변하는 게 아니에요. 항상 바뀌겠죠. 어떻게 바뀌겠어요? 주로는 우상향 하는 거예요. 우상향. 주로는 좀 진보적으로 변화 발전합니다. 실제로 보면 과거에는 뭐 손잡으면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라는 정도의 입장들이 많았다라고 하면, 이제는 뭐 손이라 하더라도 내가 거부하고 있는데 내가 싫은데 잡으면 그건 성추행이지, 이런 식의 인식들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회 통념이라는 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변화하는 거다. 이런 정도의 실제 판례도 반영이 됩니다.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인정되는 판례들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, 이런 것도 고려한다라는 거고, 또 그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관계라는 거, 장소라는 거, 그런 상황들도 고려한다는 거고요. 또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나, 그러니까 어떤 뭐 언어적인 성희롱이 있으면 그 언어적인 성희롱을 몇 번 정도 했는가, 그리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했는가, 뭐 이런 등등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. 다만 행위의 반복성을 본다고 해서 그러면 1회만 하는 거는 괜찮겠네요? 그건 아니에요. 1회만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라고 하면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. 이걸 종합적으로 따진다는 거지,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들어와야 된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성적 굴욕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, 그렇게 해서 유죄, 무죄에 대해서 쭉 이어간다라는 거, 이걸 꼭 좀 기억하시고, 그럼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게 뭐가 있는가를 보면요, 크게 이제 분류하면 요 세 가지, 육체적, 언어적, 시각적, 요 세 가지가 있다. 뭐 당연한 적 성희롱이고, 사실 근데 육체적 성희롱은 딱 티가 날 뿐더러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를 합니다. 요거는 문제가 있다. 근데 이제 언어적 성희롱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. 사실은 조직 문화 속에서 또 살아오는 세월 속에서의 관습 속에서 내가 이게 언어라는 게 딱 습관 들어있는 거거든요. 내 말과 행동은 정말 오랜 습관이 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. 그러다 보면 언어적 성희롱, 이제 농담 같은 거, 특히 이런 거, 회식 자리 같은데 우리 회식 분위기가 너무 다운됐더라고. 그래 내가 분위기 띄워주려고 내가 그래가지고 농담 좀 했지. 그날 빵빵 터졌는데 막 다들 웃고 막 난리 났지. 그런데 회식 한가운데 저 옆에 어떤 분이 저 말은 너무 성적인 불쾌감, 이건 신고. 여러분 이렇게 신고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다들 웃었어. 너무 기분 좋아했어. 다들 아무 불만이 없어. 근데 한 명만 유독 그냥 손든 거야. 이건 성적 불효감. 그러면 성희롱 판정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좀 애매하죠, 그죠? 그렇죠. 되는 이유가 있어요. 근데 되는 이유가, 실제로 이거 인정된 사례가 되게 많은데 왜 인정되는가,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. 왜 인정될까요? 성희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은 뭐라고요?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이라고요. 남들은 상관없어. 남들이 웃었건 좋아했건 상관없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게 성희롱인 거예요, 나한테는. 그게 항상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그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이건 배제시키는 겁니다. 그리고 피해자가 듣기에, 본인이 듣기에 기분 나빴다 이러면 그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왜? 첫 번째 관문은 바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이니까. 어쨌든 불쾌한지 몰랐다.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해는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언어적 성희롱이라는 게, 진짜 언어적 성희롱이라는 게, 일단 여기서 의도성이 빠진 거예요. 나는 그 사람한테 성희롱을 의도로 한 건 아니고요.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서 내 회식 좀 이렇게 띄워주려고, 분위기 띄워주려고 그런 거지. 의도로 따지면 나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인정 안 됩니다. 왜? 성희롱 판단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. 이제 그런 정도의 그 느낌으로
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. 그러니까 방금 실제 제가 얘기한 게 구체적으로 유죄 판결 받은 사례들이에요. 예.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받고 과태료 처벌까지 간 사례들이에요. 예. 어쨌든 언어적 성희롱은 대놓고 뭐 이렇게 약간 농담을 하고 이런 건 당연하게 포함되는 거고,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때까지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. 예, 특히 이제 외모에 대한 이런 비유는 절대 하면 안 돼. 예전에는 그냥 막 우스갯소리라도 뭐 이를테면 뭐 다리가 뭐 어떻게 생겼니, 뭐 뚱뚱하니, 뭐 어떠니, 얼굴이 어떠니 이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그런 말들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. 이건 남성한테도 마찬가지예요. 아까도 그 50대 어떤 여성의 선배나 상사들이 젊은 남자 후배들한테 성희롱 많이 하는 사례도 나온다는데 그런 말 많이들 하시거든요. 막